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1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4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윤 2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 계묘년 병진월 정묘일이 되겠고 일진은 정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의 정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월령을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정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겠죠. 간목, 을목, 병화, 정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이라고 하는 글자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화가 됩니다. 불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학적인 것으로서 물상론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는 것이고요. 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느낌으로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원래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운이에요. 오기라고 해서 5가지 기운인 것을 사람들이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기가 힘드는 것이니 이렇게 볼 수 있는 현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죠. 그래서 이 온기를 목에 비유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한 뜨거운 열기, 이걸 그래서 화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라고 해서 이거는 금의 기운에 해당이 되는데 조금 서늘하고 오싹한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냉기를 뜻하죠. 이거 바로 수에 해당이 되고, 토라고 하는 것은 온기도 아닌 것이, 열기도 아닌 것이, 숙살 기운도 아닌 것이, 그 다음에 냉기로 보기도 어려운 것이 이것저것 목화 금수를 갖다가 어떻게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온기로 변하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열기로 변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금기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수의 기운을 가중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진술충미, 특히나 지지로 진술충미 같은 경우에는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고 본연의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불, 열기를 뜻하는 것이고요. 일단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정화에서 일단 남쪽에 해당이 되면서 계절은 여름을 뜻한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색깔은 적색이죠. 불의 색깔, 적색이고요. 뜨거운 열기. 그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주작이다. 이렇게까지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화는 어떤 화? 그렇죠. 음화가 됩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화가 바로 병화였는데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화입니다. 그래서 정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 또한 병화이기는 하지만 정화가 음화라고 하면 병화는 양화가 되겠죠. 그래서 음양의 차이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과 함께 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이이지만 음과 양은 서로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인 개념이다. 양이 무겁다라고 하면 음은 가벼운 것이고요. 양이 높다라고 하면 음은 낮은 것이고 양이 깊다라고 하면 음은 어떻게 돼요? 얕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양화라고 하는 것이 매우 뜨겁다라고 하면 음화는 차갑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병화보다는 음화는 좀 덜 뜨겁다. 그 다음에 이 양화인 병화가 굉장히 밝다라고 하면 음화는 양화인 병화에서 좀 덜 밝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화인 병화는 우리가 강학상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태양화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촛불이라든가 모닥불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에 많이 비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공통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병화든 정화든 빛을 가지고 있고요.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병화든 정화든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일간이 병화던가 또는 일간이 정화일 경우에는 열기로 보지 마시고 이때는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분석하는데 더욱 이롭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일간이 아닌 타 간지의 병화 정화였다라고 하면 얘는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은 사주를 볼 때 조금은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화든 정화든 일간일 때는 빛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보강시켜서 빛이 더욱 밝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반대로 사주가 너무 화가 왕해서 뜨거워졌을 때 열기가 너무 강해지는 것은 그러니까 빛은 보강을 할 때 열기는 어떻다? 그렇죠. 열기는 조후해서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여기서 빛을 보강한다고 하니까 연간에 있는 정화의 빛을 보강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빛으로 볼 때는 일간이 병화 또는 정화였을 때, 그쵸? 그 일간이 병정화가 세력이 왕할 때는 빛은 보강을 하지만 뭐는 해야 된다? 조언은 별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저께 병화가 왕했을 때는 뭘 쓴다? 임수를 쓴다. 임수로서 보강하면서 조후까지 같이 한다. 근데 병화가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 너무 병화가 왕할 때는 임수와 개수를 같이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화 같은 경우에는 왕이더라도 개수를 쓰는 이는 매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4, 5, 미월에 화가 너무 왕할 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없는 경우에는 개수를 쓸 수 있겠지만은, 임수가 있으면 부득이 정화는 개수까지 쓸 필요는 없고요. 뿔이 있는 임수만 튼튼하다라고 하면 굳이 개수를 쓸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정화 일간이 신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일간이 왕할 수는 없겠죠. 대운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4월, 5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한데 대운이 예를 들어서 해자월로 흘렀다 그러면 일간이 약해지는 것이다. 이때 육순대운에도 월령을 충할 수 있는 운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 신약한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원국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정화가 해자월에 태어나거나 원국 자체가 정화가 신유월에 태어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약한 그러한 사주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양목인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무리 목생화해서 목이 정화를 생해준다 하더라도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정화는 불이 꺼지게 되겠죠. 목다 화식이 되는 것이니 목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까지 정화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 월주의 지지, 즉 월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진월이라고 하는 시절에 정화가 태어났을 때 월령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위치는 월령, 월지의 글자가 되겠고요. 이 월령, 월지가 왜 중요하냐면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내지지, 연지도 있을 것이고 월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지도 있을 것인데, 이 네 지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 월지, 월령, 즉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계절 안에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가 되어야 된다. 어느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고요. 어느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사주가 너무 차가워서도 안 되는 것이니,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중화가 이룬 사주가 매우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화를 이룬 사주가 바로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월령 안에는 절기의 개념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절기. 자, 진월의 절기는 청명과 고구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청명과 고구. 그래서 우리가 계절의 심천을 논한다라고 봤을 때 청명절까지는 지장간이 을목과 개수가 사령하고 있기 때문에 청명절까지, 고구 전까지는 목의 기운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보지만, 고구가 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월을 상반
월과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보는데, 상반월은 대체적으로 청명 후 한 10일 정도까지 상반월로 보고요. 그 다음에 10일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하반월로 보는데, 상반월은 진월이라 하더라도 모기 세력이 조금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하반월로 넘어가면서는 모기 기운은 이제 쇠락해져 가고 그야말로 토가 왕한 계절이 된다. 그리고 하반월이 지나면서 입하가 되면서부터는 임묘진 봄이라고 하는 시절에서 사오미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구간이 되는 것이 또 진월이기 때문에, 진월은 어떤 계절, 그렇죠, 환절기,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인데, 계절의 심정까지 보기가 여러분들께서 좀 어렵다, 상반월과 하반월로 구분해 보기가 너무 어렵다 정도 생각되시면, 일단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진 안에는 을목과 을목, 그 다음에 을목, 개수, 그 다음에 지장간이 뭐가 있죠?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를 기억해 두시고, 상반월, 하반을 구분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개수가 천간에 투출됐다, 간목이 천간에 투출됐다라고 하면 월령 자체에 을목 개수가 있기 때문에 통근할 수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간목이 천간에 투출하면 토가 왕한 계절이니까 간목이 약하지 않은, 물론 간목이 약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4월, 5월에 태어난 간목보다는 진월에 태어난 간목이 월령의 간목이 통근하니까 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든가 임수 같은 것이 태어났을 때, 물론 토가 왕한 것이니 수가 당연히 약해지겠지만은, 그래도 진 안에는 뭐가 있다? 개수라고 하는 암장된 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개수가 진에 통근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묘주이기 때문에, 수의 묘지이기 때문에 일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육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만약에 정화일간이 진월이 되었는데 임수를 봤습니다.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 임수가 정관이 되니까, 정관이 땅속에 묻혔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라고 봤을 때 남편이 죽었네, 이렇게 통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것만 가지고 남편의 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남편 덕이 있느냐 없느냐 사주 전체와 그 다음에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살펴서 뭐 배우자 덕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그냥 관성이 임묘했으니까 남편 덕이 없다 이렇게 보면은 진짜 단순 무식한 사주 분석이다. 이건 뭐 유치원생들도 조금만 가르치면 할 수 있는 건데, 명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 무식한 학문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월은 상반월, 하반월 이거 구분하시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지장간 정도 꼭 알고 계셨다가,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갑을목이 천간에 투출하거나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갑목을목, 임수계수가 통근해서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월령에 통근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약하진 않다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간이 정화예요. 정화.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은 월령에서 토를 보게 되면 화가 토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화생토. 그러면 일간은 어떻게 됩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신약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가 진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 정화는 약하면 반드시 그렇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진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인성이 간목, 을목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을목이 아무리 진에 통원한다 하더라도 이 진토라고 하는 왕토를 을목이 제하기는 좀 어렵죠. 간목이 있으면 토만 제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토 당연히 제할 수 있겠지만은, 간목은 핵심은 보다 토를 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진월에 다시 목이 많아진다. 예를 들어서 뭐 정묘일에 태어나서 간목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건 목이 왕해져서 자칫 뭐가 된다? 목다화식, 목왕화식이 될 수 있으니, 목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경금을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사주로 볼 때는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을 안 연후에, 세 번째로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단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됩니다.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생토의 관계, 내가 생하는 관계죠. 나를 생하면 인성이라고 하고요. 내가 생하면 아생자라고 해서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식상은 다시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가 맞지 않으면 이건 식신이 될 것이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음대양의 관계 또는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되면 상관이 되는 것이니, 진월의 정화는 일단 원령만 놓고 봤을 땐 상관격이 되고요. 진월은 토가 왕하고 토가 왕하면 왕할수록 정화의 빛을 가리고 정화의 기운을 설기하게 되니 화토 진 상관격이 된다. 설기 태과한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을목이 아니라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요거는 어떤 격? 그렇죠. 그 살격 또는 편관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만약에 을목과 개수가 같이 투출되어 있다, 이건 뭘로 봅니까? 그러면 초기보다는 중기가 더 세력을 크게 얻으니 중기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격을 잡죠. 칠살격인데 을목이 투출해서 모양새는 뭐다? 두 개가 같이 투출하면 칠살격에 을목이 투출되어 있으면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 모양새는 상생, 간판은 살인상생인데 간목이어야지 살인상생이 충분히 되는 것이지, 을목, 손목 가지고는 오히려 개수는 일간을 극하고 을목은 정화를 질식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니, 이때는 을목이 아니라 간목이 있는 것이 더 좋겠죠. 간목이 투출하면 정인격이 될까요? 아니죠. 지장간에 있는 것이 투출된 것만 가지고 격을 잡으니,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그냥 그건 예를 들어서 개수가 없이 간목만 투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선생님 그러면 이게 정인격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아까 말했던 상관격에 화토진상관격에 간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상관패인한다라고 하는 상관패인 또는 상관패인 격으로 이렇게 봐야지, 진 중에 있는 을목이 아닌 간목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뭘로 본다? 정인격으로 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을목이 투출하면 편인격, 개수 투출하면 칠살격, 무토 투출하면 당연히 상관격이 된다. 세 개 다 투출하면 무토를 가지고 격을 잡는다. 그래서 격을 잡는 거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상관패인이 되어 있느냐, 설기기태가가 되어 있느냐, 제다신역이 되어 있느냐, 또는 양인가살이 되어 있느냐, 이런 큰 틀을 읽는 것이 사주는 더욱더 필요한 것이 되겠고, 진월은 화토진상, 기본적으로 화토진상관계의 설기가 태과하니 간목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봤는데, 자, 연지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자, 묘목, 천간의 을목과 같은 것이 지지의 묘목이죠. 그래서 이 묘목이 일간 정화를 생할 것 같지만은 어떻다? 승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그 다음에 진중에 있는 아까 개수 투출되어 있으면 이 사주는 상관격이 아니라 뭘로 봐야 된다? 칠살 편관격이 되는 것이고, 진의 뿌리를 둔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수는 능히 정화 정도는 꺼트릴 수 있는, 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고, 일지의 유금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면은 진유합금 돼서 오히려 토가 어떻게 된다? 금으로 화죠. 금으로. 그래서 진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에 따라서 진토는 그냥 토가 왕한 토왕절이지만은 이렇게 진유합금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신자 진수국을 할 수도 있죠. 신자 진수국을 하게 되면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임묘진 방합을 성립하게 되면 이거는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는 지지로 진술중에 토가 많으면 그때는 토가 왕해진다. 근데 진유합금을 했으니까 금이 왕해지죠. 다시 상관격 비슷한데 재성이 왕해지면서 살을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 격이 또 바뀝니다. 이건 설기태가 라기보다는 일단은 제살태왕, 설기태가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제살태왕이죠. 반드시
보다는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하다못해 비견겁제라도 얻어서 일간이 왕해지는 것을 필요로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병화도 지지의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병화도 묘의 생을 받기는 받는다 하더라도 화가 세력을 많이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사를 당하면 사람이 어떻게 재물을 탐하면 안 됩니다. 재물을 탐하게 되면 그 재물은 뭐예요? 개수, 칠사를 생해서 나를 공격하죠. 내 친구가 나한테 도움을 줄 것 같은데 같이 동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말아먹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인성이 있어서 도와줄 것 같은데 이 인성이 약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전혀 없다가 아니라 힘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삼주가 구성이 되면 매우 일간이 조금 약해져 있어서 걱정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시에서 반드시 일간 정화를 도와줄 수 있는 인성 또는 비견겁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 되겠습니다.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정화, 그 다음에 달을 도와줄 수 있는 겁제인 병화가 너무 약해서 문제였던 거고, 진유합금의 개수 투출되어 있어서 이 정화가 위태한 상태에서 자수를 얻게 되면 개수가 더 뿌리를 겠고요. 진유합금의 경근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제살태양이 더욱 심각해지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일곱 병화가 있으니까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큰일 나겠고요. 신해시 마찬가지겠죠. 경자 신해 똑같습니다. 똑같이 유에 불든 신금이 투출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해수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수와 마찬가지로 계속 똑같이 뿌리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글자가 되는 것이니, 이 또한 마땅치 않다.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목운으로 가거나 이렇게 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그 이후 대운 갔을 때는 저도 잘 살아가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신축시 진유합금, 유축해금, 신금 투출되어 있죠. 역시나 정화일간이 의지할 때라고는 승목이 묘목하고 병화밖에 없죠. 쉽게 말하면 능력 없는 거시기, 그 다음에 능력 없는 거시기, 그거밖에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나 혼자 뭐 해야 된다? 자수성가해야 된다. 자수성가가 좋은 말일까요? 이거 백수성가라고도 하고요, 자력성가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 뭐예요? 나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나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뜻은 부모, 형제, 덕이 어떻다? 별무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인시가 되게 되면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인을 얻었기 때문에 이 병화도 정화도 힘을 얻게 되죠. 통근할 수 있겠고요. 인중 간목 가지고 생조도 얻을 수 있으니, 지금 말했던 경자 신축, 그 다음에 신해시보다는 임인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개묘시는 안 되겠죠. 정간에 또 뭐가 투출합니까? 개수가 투출하는데 묘목이 승목이 있을 줄 알았지만 이것도 묘충되게 되면 이것도 매우 불합리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갑진시가 되면 좀 다행스러운 것은 간목이 투출해서 병정화를 생조해 준다. 이거 간목은 묘의 뿌리를 둬서 목이 좀 왕할 것 같지만 어차피 진유합금에서 보다 금이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굳이 정화를 질식시켜서 문제가 되냐 이런 것까지는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목운보다는 화운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아직 사주가 금수가 이렇게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한습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유해금하죠, 결국은.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사화를 얻었다 하더라도, 물론 병정화가 뿌리를 전혀 못 두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도 금수가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제가 봤을 때 그냥 병호시가 오늘 중에 태어나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돼요. 정임한목, 갑진을서 병호 정임 맞죠? 병호시가 되면 일간 정화가 뿌리를 얻죠. 이거 어떤 분들도 정화가 병화 보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정화일간이 세력이 왕했을 때, 예를 들면 정화가 4월, 5월 같은 화항절에 태어나서 세력이 왕했을 때 화를 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일간이 약해 죽겠는데 병화를 보면 이때는 도움을 얻는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자로 태어났을 때 초년운, 여자로 태어났을 때 이 화운, 기미대운도 좋지 못하거든요. 그럼 정사, 무호대운은 그냥 화운이니까 그래도 세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남자로 태어났을 때 개축대운 이후, 그죠? 이만큼. 여자로 태어났을 때 기미대운부터 이만큼. 다 울로가 불순입니다. 그러면은 초년운이 잠깐 좋았다가 그 이후로 좋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금묘화시 이를 따져서 연간에 개수 있으니까 초년운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얼떨떨한 사람들인데, 운을 볼 때는 대운을 봐야지. 금묘화실 이론이라고 하죠. 금묘화실 이론이라고 해서 이걸 쳐다보고 이거를 초년운, 이거를 연주를 초년운, 월주를 청장년은, 그다음에 일주를 뭘로 봐요, 그죠? 중년은 그다음에 이 월주를 말년을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면 다 틀립니다. 그렇죠? 대운을 봐야죠, 대운을. 남자 여자 불문하고 초년운이 나쁘지 않지만 이 청장년 이후로 운이 안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단 사주 원국 내에서 내가 내 스스로 좀 일간인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화가 병화를 봤다라고 해서 나쁘게 봐서는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신기유 시도 결코 좋지 못할 것이고요. 경술 시도 제가 봤을 땐 썩 좋은 생신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남녀 불문 뭐다 병오시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